1학년 사회 5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5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인권의 내용을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에 담아서 보다 인권을 잘 보장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바로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는 제10조의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할 수 있는 제10조의 내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유권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자유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평등권.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거. 자, 합리적 이유 없이 내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게 평등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정권을 공부했습니다.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선거권. 그 다음에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단임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라는 얘기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참정권에 이어서 다른 기본권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회권, 그 다음에 청구권. 자,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12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2쪽을 피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권은 발달 배경을 보면 사회권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많은 모순을 나타나게 되고,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빈부격차라든지 계급 갈등 또는 환경 파괴, 노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실질적 평등을 침해하는 그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회권의 특징을 보면 바로 적극적 권리다 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무슨 국가 이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쵸? 바로 복지국가 이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권리, 환경권, 보건권, 사회보장,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문제와 관련 있으면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회권이 최초로 규정된 헌법이 어떤 헌법이라고 했죠? 그쵸,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바로 이런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은 국가나 개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또는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구권으로는 청원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국가에 여기 문서로서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원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재판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 가다가 어떤 범죄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때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국가에게 일정한 구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고, 형사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재판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형사 피고인은 재판 상태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재판까지 안 가고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의자에 해당되죠. 그다음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겠죠. 막 갇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풀고자 국가에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권.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경찰관이 도둑을 잡겠다고, 자, 그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어떤 총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다쳤다면은, 그거는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어떤 사람이 다치게 된 거죠. 이 다친 사람은 바로 이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단원으로, 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상에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까를 교과서 105쪽에 있는 내용,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자, 첫 번째, 권력 분립 제도.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입법권을 누가 갖게 될까요? 입법권. 법을 만든다는 거죠? 바로 국회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국회. 그 다음에 집행권. 행정권은 정부가. 사법권.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법원이. 이렇게 나누어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자, 왜 권력 분립을 할까요? 그렇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집중이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두 번째로 민주적 선거 제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공무 단임권을 규정하여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공무 단임권은 내가 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선거에 출마해서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공무 단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 자, 하나의 정당만 인정하면은 그거는 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 어떤 제도일까요? 그쵸, 바로 복수 정당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구제 제도로는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자, 어떤 행위, 공무원의 행위라든지 어떤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침해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일 때 바로 이런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심판이 내려지면은 그 법률은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법원 헌법재판소.
자,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또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그쵸,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 헌법재판소의 역할, 여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를 보면, 자, 제37조 2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쵸, 공공복리,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반드시 뭐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바로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만 제한하고,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헌법 제10조의 내용을 공부했죠.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제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 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